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한낮 기온도 32도까지 오르며 덥고 습하겠습니다. 다만 울진은 오늘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경보까지 나와 있고요. 비구름의 영향권에 있는 울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고요. 밤 사이에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한편 북한으로 올라가는 장마전선은 동북 동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다시 내일 아침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울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포항이 33도, 영덕 32도, 울진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도 시간당 3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니까요. 미리 주변 점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물 제63호인 경주 배동 석조 열의 3존 입상의 특정 부위가 검게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서산 마애불이 백제의 미소라면 경주 배동 3존불은 신라의 미소로 넉넉한 웃음이 쌍벽을 이루는 작품인데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국립공원 경주 남산자락 7세기 초에 만들어진 3존불이 볼성 산업계에 변했습니다. 중앙 본존불인 아미타 열애와 왼쪽 관세음 보살은 하복부가, 오른쪽 대세지 보살은 입술과 옷깃이 검게 칠해졌습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과 확연히 다릅니다. 신라의 미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포항 MBC 취재가 시작되자 경주시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등이 현장 확인에 나섰고 지난 6월에도 설악산과 월악산, 치악산 등 국립공원 7곳의 정상 표지석이 오일로 추정되는 액체로 잇따라 훼손된 사건이 발생한 만큼 국립공원공단도 연관성을 찾고 있습니다. 문화재 당국은 액체는 아닌 것 같다며 무속인들의 기복 행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때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향후에 거기에 종교 대상물 하는 거는 가져가겠지만 거기에 손을 대고 하는 거는 사실상 관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좀 경고도 하고. 이상한 일은 취재가 시작되자 밤새 누군가 대세지 보살의 입술을 닦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CCTV도 사찰 측에서 불절함 관리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주 지역 298개 문화재를 방호원들이 매주 한두 차례 순찰을 돌지만 한 등산객이 발견할 때까지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고 석불 곳곳에 이끼도 잔뜩 자라 있어 문화재 관리가 겉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일대에 풍력 발전단지가 추진되자 주민들이 환경 훼손과 재산권 피해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이달 중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전통 한옥마을입니다. 고려말 대학자인 목은 2세계 탄생지이자 영양남시 집성촌입니다. 호지 마을로도 불리는 이곳 인근 야산에 풍력발전 건설이 추진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쳤고 오는 10일 영덕군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최종 허가를 앞두고 100여 명의 주민들이 영덕군청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이 들어서면 산림 훼손 등 생태계 파괴는 물론 토지와 주택 가격 하락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1.5km 내에 초등고등학교가 다 인접해 있고 그리고 공사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위험 요소가 더 커질 것입니다. 집회에 이어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영덕군에 제출하고
풍력 발전을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영덕이 가지고 있는 공기의 장점, 환경의 장점, 그리고 관광 인프라의 장점, 문화의 장점을 이걸 포기하고 풍력으로 간다면 정말 컨셉을 잘못 잡은 것이다. 영덕군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 당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있지만 주민 의견이 중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도 없고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행정법적 사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최대한 하여튼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영덕군이 예정대로 풍력 발전을 허가하면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해 허가 과정을 앞두고 갈등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건설업체에서 골프 회원권을 양도받아 사용한 포항시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골프 회원권을 양도받아 지인과 골프를 치며 할인 혜택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는 도에서 인사명령서가 도착하면 본인에게 통보한 후 해임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 금액의 70%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피해 금액 100%를 지원하고 유형별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포항시가 내일 시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산자부 담당자와 피해 조사 전문가가 직접 참석해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산자부는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70% 지원금 지급 비율과 지원 한도, 절차 등이 담긴 시행령을 발표해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막판 설득과 군의군의 수용으로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의군이 합의한 중재안에는 통합 신공항의 대부분 주요 시설은 군의군에 들어서기로 돼 있습니다. 공동 후보지를 일찌감치 신청했다는 이유로 의성군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 보니 불만이 적지 않지만 국방부의 최종 선정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4일까지는 어떤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의 입장도 상당히 이제 추진하는 게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14일까지는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고. 신공항 사업을 시행할 민간 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성군을 달래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의성군에 낙동강 수변 관광 허브 추진을 약속하는 등 당근을 제시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뭐한 게 지락하면은 쉽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과학 말고 이제 의성 국민들이 좀 그래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근거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전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민항 여객의 최대 수요 지역인 대구와의 먼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와 정책도 필요합니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구의 수요가 다른 공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오는 철도,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전부 철도라든가 고속도로는 국가 사업이지만은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사실상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역 상생을 통해 낙후된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 앞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에 대해 내린 압류 명령 효력이 어제 0시부로 발생해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 명령이 확정됩니다. 이후엔 법원이 징용 노동자 배상을 위한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본제철은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 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피해자 측은 포항지원에 자산 압류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경주시는 보문단지 입구 순머리 한정식 거리를 대표 음식 관광 특화 단지로 조성합니다. 대표 음식으로 찰보리를 활용한 막국수, 만두, 떡갈비와 왕능 버섯 전골, 미소 고로케 등 5종을 선정하고 오는 11월까지 25개 업소에 대해 7차례 메뉴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경영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경주시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쉽도록 대표 음식 특화 거리에 간판 개선과 버스 노선 변경, 주차장 확보, 프리마켓, 벚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575년 도산 서원이 창건된 이후 445년 만에 서원이 야간에 개장됐습니다. 야간 개장과 함께 선비들이 사당 위패에 제사를 지내기 전날 글을 읽고 마음을 가다듬는 강독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밤의 정적에 잠긴 도산 서원에 선비들의 낭낭한 글을 읽는 소리가 은은한 달빛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일도 몽천이 음력 1일과 15일 매월 상망일 새벽에 의관을 정지한 후 사당에 인사드리는 향활은 지난 445년간 도산서원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기 위해 유사들은 향할 전날에 서원을 찾아 글을 읽고 마음을 가다듬는 강독을 합니다. 정말 서원이 어떤 것이다, 공부하는 학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공부하는 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행사에 맞춘 도산서원 야간 개장과 선비 강독의 공개는 서원 창건 이후 처음입니다. 고즈넉한 서원의 밤 풍경 속에서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옛 선현들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선조들의 정말 그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사셨다는 느낌이 들고 너무나 좋습니다. 도산서원은 남성 선비에게만 제한하던 알묘를 일반인은 물론 여성에게도 허용하고 각종 행사 때마다 태계 선생이 지은 도산 12곡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등재 1주년 행사 기간 동안 도산 12곡을 트로트와 정가, 파페라 등으로 재해석하는 유학의 대중화 작업도 활발합니다. 유학이 벽장서고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친근한 학문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대구은행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은행 내부에서는 책임 경영 부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은행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777억 원, 단기 순이익은 1,388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기업이 총 자산에서 단기 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하는 총자산 순이익률은 0.44%, 1억 원을 투입해 4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쟁 지방은행인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에 비해 이익률이 가장 낮은 데다 하락폭도 가장 컸습니다. 주력 자회사인 대구은행 실적이 크게 하락하면서 DGB금융그룹의 상반기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도 1,851억 원으로 경쟁사인 BNK금융그룹, JB금융그룹에 밀려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은행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금리 하락과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코로나나 경기 여건으로 해서 그 기준금리가 계속 내렸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내릴 때에 저희들이 이제 예대 마진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은행 내부에서는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이 1년 반째 은행장을 겸직하면서 은행 리스크 관리가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인 현 행장과 이를 보좌하는 이사들의 심각한 책임 경영 능력 부족과 겸직에 따른 주력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관리 능력 상실의 CEO 리스크를 방정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책임 경영에 대해서는 노조 차원에서의 분명한 공과를 짚을 것임도 밝혀두는 바입니다. 각종 경영 실적 악화로 대구은행이 책임 경영 부재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은행장 최종 내정자 선임이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경보까지 나와 있고요. 비구름의 영향권에 있는 울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고요. 밤 사이에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한편 북한으로 올라가는 장마전선은 동북 동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다시 내일 아침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울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포항이 33도, 영덕 32도, 울진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도 시간당 3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니까요. 미리 주변 점검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